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는 해보셨어요? 매출은 나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녹화를 안 해서 두 번째 하긴 했는데, 업로드라도 해보면 상위 몇 %라고 했었죠, 제가? 30%. 아, 너무 좋습니다. 우등생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스마트 스토어 컨설팅을 신청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을 얘기하고 계셨었어요. 네. 자,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랑 각각이 나은지 아니면 하나씩 올리는 게 나은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준비성이 많으시다 보니까 질문이 많으니까 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홍보나 노출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관점을 바꾸시는 게 좋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 개업하면 전단지 나눠주죠. 그리고 항상 그거 하잖아요. 유동인구를 봐서 사람들 많은 곳에다가 차리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단지 잘 많이 돌리려고. 전단지 말고 가게를 차릴 때 유동인구 많은 곳에, 목 좋은 곳에 막 오픈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사람 많이 다니는 곳, 번화가 쪽에 가게를 차리려고 할까요?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왜 소비가 많이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 그 중간? 중간 단계가 뭘까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소비가 많이 일어날까요? 모르겠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 아이템을 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안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죠?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마케팅을 굉장히 필사적으로 해요. 가게 같은 거 음료수 리뷰 써주면 음료수 넣어주고 뭐 후기 써주면 뭐 계란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마케팅이고, 그 세차장에서 막 이렇게 공기인형 있죠. 들어오세요 한 공기인형, 그것도 전부 마케팅이에요. 자, 이렇게 오프라인도 철저하게 하는데 온라인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단지 뭐냐면 전단지 나눠주기, 뭐 이런 할인 쿠폰 같은 거 주기, 뭐 막 그런 것들은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조금 온라인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뭔가 되게 더 멋있어 보이고 이질감이 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자, 길 가는 사람 막 풍선인형이 와 이렇게 해서 길 가는 사람이 와 이러면 뭐지 하고 이렇게 와요. 자, 이거랑 그냥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내 마케팅이 와 이래요. 내 게시글이. 그러면 뭐지 하고 이렇게 와요. 내 스토어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 그게 있죠. 오프라인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그 지역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대신 온라인은 전국구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나 노출 같은 거를 지출, 투자 비용 요렇게 개념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이 데리고 온다. 근데 이게 처음에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거를 해도 수익이 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너무나 당연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항상 오프라인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둘 중에 어디가 좋냐고 여쭤보셨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뭐 쿠팡을 하시는 분들은 쿠팡을 추천하고, 저는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하겠죠. 대신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저도 쿠팡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이유가 있거든요. 돈이 너무 늦게 줘요. 정산 주기가 느려요. 구매하고 2, 3월 달이 아니에요. 구매 확정이 되고 2, 3월 달이에요. 뭐 요즘엔 빨라졌다고 해요. 뭐 그 대행업체도 있고 뭐 수수료만 내면. 하지만 전반적인 틀은 이런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알바나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2달 뒤에 주는 거예요. 심지어 월급을 빨리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쪼들리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쿠팡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쿠팡은 돈이 많다면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되게 유명한 강사분이 말하시는 걸 보니까 적금 깨고 마이너스 통장 여러 개 만들고 카드 돌려막기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물론 이건 잘 팔 때 얘기고요. 소소하게 할 때는 큰 차이는 없긴 해요. 큰 차이는 없긴 한데,
대신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빠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더 빨리 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려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자본금이 쌓이면 오픈마켓을 쫙 하는 게 좋아요. 11번가 이런 거야? 네, 쿠팡이나 오픈마켓 쫙 다 돌리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추천하는데, 물론, 당연히 젓가락질하는 게 좋죠. 근데 어린 애기들한테 갑자기 젓가락질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일단 포크질부터 배워야지. 근데 처음 하는 초보자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아이템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무엇을 업로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 어떤 아이템들을 업로드를 하셨나요? 그냥 제가 봤을 때 할만한 거랑 네, 그 정도로 했어요. 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있거든요. 초보분들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 질문을 하면 꼭 이 단어를 써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요. 자, 돈 누가 줘요? 네이버에서 줘요? 아니요, 소비자. 그죠? 소비자를 바라보면서 셀렉을 했어야죠.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쇼핑할 때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을 보시면 네. 와, 이거 전부 갖고 싶어 이러지 않죠. 여기서 이건 별로고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쇼핑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본인의 취향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1페이지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40개의 아이템을 올려놓은 거예요. 내 취향이 있을 수 있고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셀렉을 했는데 왜 안 팔렸냐? 지금 봤을 때 묘님께서 묘님의 취향으로 아이템을 셀렉하셔서 그래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네. 셀렉하다 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구매한 적 있어요? 아니요? 자, 이게 뭐냐? 내 취향인데 내가 구매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아이템 셀렉하다가 이거 괜찮다고 사요, 진짜. 근데 내 취향으로 골랐는데 내가 살 정도는 아니야.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결국에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 주부니까 엄마들이 좋아할 아이템 팔아볼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주부지만 모든 주부의 취향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부인 나의 취향을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모든 육아 제품, 모든 인테리어 업체의 팀장, 부장은 주부들이어야 돼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부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진짜 엄마들만큼의 이해는 없어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모든 엄마들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의 팀장님, 부장님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본인의 취향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의 취향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스스로의 취향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파악할까요? 키워드 검색? No! 모르겠어요. 아까 제일 잘 나가는 거 어디에 모여있다 했어요? 맨 앞페이지요. 1페이지. 1페이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1페이지를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아이템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 내 취향이 아니던 아이템을 분석하려니까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돈은 누가 준다고 했죠? 소비자. 아이템이 아니라 소비자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모니터 너머의 소비자가 이걸 왜 좋아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선물이라고 칠게요. 자, 센스 없는 남자친구 특. 인터넷에서 여자친구가 좋다고 하는 선물 있으면 그냥 사다 줌. 그럼 여자친구는 선물을 줘서 좋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닌데 슬쩍슬쩍 막 이런 반응이죠. 하지만 센스 있는 남자친구는 그동안 대화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고 기념일에 그것을 사주죠. 그런 것처럼 소비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이템만 보면 그 센스 없는 남자친구처럼 돼요. 아이템을 보면서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필요하다고? 오케이 아이템. 오케이 저거 아이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죠. 이게 스마트 스토어 할 때는 더더욱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와, 내가 진짜 내 취향대로 셀렉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소비자를 할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해 줘야 돼요. 타겟을 명확하게. 성별은 뭔지, 연령대는 어떠한지 이런 것부터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원피스여도 10대가 입는 원피스, 20대가 입는 원피스, 30대가 입는 원피스가 달라요. 삶도 다르고 경제적 그런 것도 다르고 전부 다르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를 이해하려면 소비자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를 분석을 하면 훨씬 매력 있는 아이템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유튜브도 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사실이잖아요. 네. 이걸 왜 모르셨을까요? 신경을 잘 안 써서? 신경을 안 쓰신 것도 있는데 신경을 쓸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저 말고 다른 스마트 스토어 강사분들은 거진 99%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키워드 괜찮네? 소싱 사이트 가서 팔릴만한 아이템 구해서 상세 페이지 업로드. 그리고 키워드 좀 만지면 팔립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키워드만 보면 어떤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팔릴 아이템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천재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그냥 잘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친구한테 야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래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스마트 스토어 강사는 스마트 스토어는 센스가 70%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결국에는 뭐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만 캐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잘 나가는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소비자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매력 있는 아이템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렉을 해요. 중간에 소비자를 이해하고 제품의 매력을 파악하는 단계가 있어서 훨씬 더 매력 있는 아이템을 파악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무엇을 업로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해결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아이템 볼 때 연령대를 분석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닭등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씩 업로드를 하는 게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닭등은 왜 할까요? 하나 얻어 걸려서. 그죠. 하나 얻어 걸려라요. 뭐가 매력적인지 모르니까 하나 얻어 걸려라요.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닭등보단 적지만 하나씩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100개 아이템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씩 하면 너무 빡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업로드했던 아이템이 있어요? 도시락통 업로드? 도시락통만 7개를 업로드를 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도시락통 업로드 해야지 하고 한두 개 업로드해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말도 안 돼. 너무나 다양한 취향이 있어요.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 사람, 양이 큰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되죠. 이것도 소비자를 바라보는 거에 연장선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쭈루룩 한 7개 정도를 업로드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한 사이클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돌리는 거죠. 그게 닭등인 거죠? 닭등은 아니죠. 닭등은 그냥 7개 업로드 할 시간에 한 30개, 40개 업로드 하는 거죠. 뭐 7개 업로드할 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상세 페이지도 재구성해서 업로드하고. 자, 그러면 일단 상세 페이지는 다음 질문에서 하고 닭등이 아니라 하나씩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같은 결의 제품들을 쭈루루 하면서 매력적인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이 여러 개니까 아이템도 여러 개씩 업로드를 해야죠. 많이 정리가 되고 있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 법. 솔직히 지금 상세 페이지, 자 봐보세요. 돈 누가 준다고 했죠? 소비자. 그럼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본인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팔리는데. 왜냐면 소비자가 있는데 내가 좋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친구 선물을 하는데 내가 건담을 좋아한다고 건담 프로모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핑크색 건담. 말이 안 되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페이지를 파악을 할 때 제가 아까 취향이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렉을 할 때도 내 아이템이 어떤 취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소비자가 그 취향을 왜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소비자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녹이면 돼요. 근데 이때 그냥 위탁업체에서 주는 사진 그냥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해 줄 때 그냥 잘 공급해 주려고 그냥 나쁘지 않은 상세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본인이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그냥 저냥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빡세게 만들어야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오래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재구성해야 돼요. 사진을 다시 찍기는 너무 빡세요. 좀 캡처로 잘라가지고 그 사진에 맞는 글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완전 달라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법도 진행이 됐죠. 어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쉬워요. 되게 쉽게 잘 알려드리죠. 아무래도 저보다 매출이 높은 강사분들은 있어도 저는 강의를 7년 했기 때문에 강의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 많이 힘든지, 많은 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이랑 위탁이랑 사입이랑 제조를 전부 따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위탁을 하나 해외 구매 대행을 하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아이템을 원할까예요. 그 아이템이 있는 곳이면 위탁이든 해외 구매 대행은 어디든지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나 구매 대행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자, 위탁 같은 경우는 내가 국내 공장한테 주문을 넣으면 국내 공장이 소비자한테 보내주죠.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문을 넣으면 해외 공장이랑 배송업체가 소비자한테 보내줘요. 결이 같은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인터페이스는 다릅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익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같기 때문에 전 둘 다 해요.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는 재고를 내가 구매해야 되는데 막 1000만 원짜리 아이템을 사입을 해도 안 팔리면 악성재고란 말이에요. 전 아직도 3년 전에 구매했던 아이템 재고 남은 게 아직도 있어요. 볼 때마다 장이 꼬이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사입을 해라, 사입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니에요. 위탁 구매 대행으로 테스트하고 팔리면 그때 사입하면 돼요. 물론 뭐 KC 인증이나 뭐 이런 거 사입 조건에 맞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들은 하면 되는 건데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 어디로 가든지 방향성이 맞으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힘들고 위탁도 힘들고 제조도 힘들고 사입도 힘들다. 돈 버는 건 원래 힘들다. 돈 버는데 쉽다는 거는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소비자가 원하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소비자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소비자의 모든 취향 포인트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취향들이 내 취향과 달라요. 그거를 인지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를 해서 그 아이템과 똑같은 아이템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참고해서 더 매력 있는 아이템을 가져오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스마트 수어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되게 유익했어요. 아, 유익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소감 한번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되게 쉽고 잘 가르쳐 주시고 뭔가 명쾌하지 않았던 부분이 명쾌하게 뚫리는 기분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명쾌하게 뚫리는 기분이어서 좋았다. 너무 뿌듯한데요? 오늘 열심히 컨설팅 해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손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10,000원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제가 3년 전에 200만 원을 팔았던 강의예요. 그런데 약간 제가 커뮤니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원래 사람이 인터넷 강의만 들으면 성적이 안 올라요.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왜 못했는지 왜 잘했는지를 코칭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10,000원 특강 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4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첫째 날은 아이템 셀렉, 둘째 날은 상세 페이지,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총 4일인데 원래는 하루에 10,000원씩인데 모두 다 참가하면 30,000원이랍니다. 10,000원 세일에서. 자,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월요일 날 10,000원 특강 하셔가지고 실전 경험 쌓아보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오늘 컨설팅을 잘 마무리하겠고요. 준비성 있게 너무 질문을 잘 짜오셔가지고 저도 완전 디테일한 내용까지 잡아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되게 열정도 느껴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진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마무리하겠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